자, 안녕하십니까. 프로피스하단 카이로스입니다. 자, 오늘도 간단하게 장중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전일 미증시 3대 지수가 좋았어요. 좋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257포인트, 2250선에서 조금 뭐랄까요, 좀 공방이 있는 듯 하더니 2257포인트, 2250포인트를 좀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고요. 특히나 이제 대형주,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외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죠. 그런 점에서 일단 코스피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좋다,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700포인트를 못 깨고 있어요. 못 깨고 있어요.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700포인트를 못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환율도 조금 뭐 안정화를 찾고 있으면서 외인의 자금이 좀 들어오고는 있지만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외인 수급이.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아직 시장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일어서기 위한 그 도움 닫기 과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그럼에도 이제 계속적인 하락장은 일단 넘어서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일단 외인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데서 우리가 고무적으로 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, 시장 자체가 지금 급반전에 성공해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위한 그 수순을 밟고 있다까지 해석하기는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.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가 나쁘지 않은 거고요. 특히나 이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다시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. 2차 전지하고 자동차 관련된 산업과 섹터를 좀 중요하게만 여기다가 이제는 다시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까지도 제가 찝어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포트에 편입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죠.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, 시총이 지금 뭐 350조가 넘어가는 대형주인데도 금일장에서 3%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6만전자를 돌파한다면은 다시 또 추가적인 관망세에 들어가 있었던 자금들이 유입될 수가 있어요.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.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움직임,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럼에도 이제 외인 수급이 국내 선물 지수에는 또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어요.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얼마나 앞에서 그 천병 역할을 잘 해주는지를 우리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국내 대형주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날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잘 붙어주고 있죠.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제 좀 뜨고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그 시장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.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크라이나 뭐 재건이라든가 뭐 마리화나 관련된 뭐 종목이라든가 드론 관련된 종목,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은 좀 스몰캡 종목들이 좀 모여있는,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해당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의 좀 시세 변동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장르가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몇 가지 종목만 좀 섹터별로 좀 봐본다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, 일단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또 점점 그 우크라이나 전쟁,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그 재료의 힘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.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뭐 컨퍼런스도 개최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금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이제 그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같은 국내 그 우리나라를 좀 콕 집어서 얘기했죠.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같은 이제 국제사회의 동참이 필요하다. 라는 이제 언급까지도 있다 보니까 더 조금 더 시장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뭐 제가 또 현대 좋아하잖아요.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현대 건설기계 두 종목만 좀 일단 봐보도록 할게요.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,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장에서 시세가 11%나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11%, 12% 가까운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외인 수급은 좀 근래 들어가지고는 좀 꾸준히 들어와 줬어요. 지난 한 달 동안 외인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와 주면서 가격적인 시세가 눌려 있죠. 그러면서 이평선도 모여 있습니다. 사실은 이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은 제가 좋아해요.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,
제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던 아주 우리가 기분 좋은 양봉을 좀 띄워줬던 경우가 많았었죠. 그건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도 뭐 현재 시점에서 아주 괜찮다. 다만 이제 오늘 시세가 너무 많이 분출되어 버렸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좀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뛰쳐나올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수 타점을 좀 잘 잡아서 조금 가격 조정이 나왔다는 가정하에 잘 잡아서 포트에 편입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.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 좀 봐볼게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수익 청산을 좀 거뒀던 종목이기도 하죠. 뭐 앞서서 보여드렸던 종목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하고 좀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외인 수급은 들어와주고 있지만 개인 내 수급도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조금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우크라 재건 관련해 가지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, 현대건설기계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. 그 중에서도 두 종목 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종목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일단 뭐 마리화나 관련주입니다.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마초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 캐노피 그로스라고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제 지주사를 설립하겠다라는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있죠.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뜨고 있는 겁니다. 뭐 의료용 마리화나죠. 의료용 마리화나긴 한데 일단은 뭐 한 종목 봐보면 SL 바이오닉스 시총이 작죠. 일단 뭐 코스닥의 이런 뭐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요, 업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좀 적어요. 시총이 작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이 종목 저 종목, 그러니까 이런 산업 저런 섹터에 대해서도 한 번씩 도전해 본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제약바이오로 들어가면서도 또 알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철강회사라든가 뭐 2차전지 회사라든가 혹은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, 모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점들을 좀 알고 계셨을 때 특히 이 SL 바이오닉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관심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고 시총도 상당히 작은 종목이죠. 거래 중지도 된 적 경험이 있었고요.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만 외인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지만 이렇게 작은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는 외인 수급 내에서도 세부 계정이 뭔지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. 증권사 본 계정으로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우리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HTS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. 이런 경우에 외인 수급이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뭐 진짜 외국 대형 투자은행의 자금인지까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. 근데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. 시총이 이렇게 작은데 검은머리 외국인들 몇 개의 계정이 충분히 흔들어 버릴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. 그러면서 개인 수급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조금은 퀘스천 마크를 달고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 섹터로 뜨고 있고 뭐 시세도 고점 기준으로 뭐 13%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솔깃할 수가 있어요. 솔깃하고 덤벼들 수가 있는데 조심하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. 조심하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드론 관련돼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드론이나 로봇 관련된 테마는 사실은 앞으로는 전망이 좋은 섹터가 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너무 우리가 중장기 포트로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뭐랄까요, 좀 뒷심이 부족한 이미지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잠깐 순간순간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튀어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또 그 강한 시세를 좀 잃고서 다시 또 재료가 생겨날 때까지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종목들이 많거든요. 일단은 뭐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. 드론 관련된 종목인데 뭐 대통령이 이제 뭐 예산안에서 드론 투자 언급을 하긴 했었죠. 그렇긴 했지만 뭐 오늘 시장에서 지금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. 5% 올랐다가 다시 올렸던 부분들 다 빼버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
수급도 좋지가 않고,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제 강조해 드리는 게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지금 다시 봐야 된다. 자동차 쪽 다시 봐야 된다.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쪽도 지금은 좀 힘이 빠졌습니다.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진정이 일어나면서 금리 인상을 좀 진정시키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이 조금은 힘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은 갈 방향에 서 있는 종목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퍼스텍이라든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SL, 바이오닉스 같은 종목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뭐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하고 현대건설기기 같은 종목은 좀 주목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장중 브리핑을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. 뭐 일단 시장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좋은 결과가, 조금 더 이제 좋은 흐름이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,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또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